안녕하세요. 잠신중학교 학생들. 정보통신윤리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모두 해보셨죠? 온라인 수업에도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에도 태블릿을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과 같은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러한 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예절, 네티켓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온라인 상황에서도 대면 상황과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따라서 험담,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생, 그 다음에 학생과 선생님 모두 바른말, 고운말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상권 침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 즉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캡처하거나 혹은 편집, 합성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를 다른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 배포하거나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전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얼굴이 인터넷상에 막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것은 선생님들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작권 보호하기입니다. 저작권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만든 소중한 자료로 선생님들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아주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내용을 캡처, 공유하는 것은 금지이며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필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선생님께 꼭 허락을 받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럼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득 떠올라 작성한 글, 풍경이 좋아 그렸던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권리, 저작권. 오늘 그 마법 같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생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 미술 시간에 제작되는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 도안 등의 미술 저작물,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영상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웹브라우저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돼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핸드폰을 빌리려 한다면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나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작물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 좋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오늘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라인 강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캡처 도구 및 화면 녹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영상을 캡처 혹은 녹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영상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지 말아주세요. 카톡방 및 페이스북 메신저, SNS 등에 캡처본 영상을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강의 시청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캡처는 NO. 캡처 프로그램의 사용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사용 NO. 잠깐, 동영상 녹화는 금지입니다. 세 번째, 동영상 업로드는 NO. 다운받은 영상을 다른 곳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네 번째, 카톡방의 강의 공유 NO. 카톡방에 강의,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무단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저작자 상권 침해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네 번째, 게시판 채팅방에서 대화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 채팅창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는 공간이자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글을 도배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말을 하면 선생님의 공지사항, 친구들의 질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중 장난은 잠시 멈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두어야 합니다. 마이크를 계속 켜두고 있으면 가정 내에서의 예상치 못한 소음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소음이 수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마이크는 대부분 꺼두고 질문을 할 때나 선생님이 부르셨을 때만 켜두면 되는데 항상 켜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나요? 바로 비디오겠죠? 비디오는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대면 상황처럼 눈을 맞추고 효과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비디오에 꼭 얼굴이 다 나오게끔 카메라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수업 예절, 우리부터 지키기로 약속합시다. 자, 첫 번째, 바른말, 고운말 쓰기. 두 번째, 초상권 침해 주의하기. 세 번째, 저작권 보호하기. 네 번째, 게시판 채팅창에서 대화 예절 지키기. 다섯 번째,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두기입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한 우리 온라인 수업 예절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몰고 온 엄청난 변화. 그 변화는 우리의 학교와 교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 수업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수업 예절은 온라인 공간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원격 수업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고 함께 지켜가야 하는 예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격 수업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주간 학습 계획표. 계획표와 참여할 사이트 주소를 컴퓨터 근처 잘 보이는 곳에 미리 붙여놓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린다면 방해받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기 점검도 필수! 인터넷이 원활한 곳에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참여하는데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지 바른 자세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상 수업을 할 때는 영상에 대한 에티켓도 중요합니다. 등교할 때처럼 미리 일어나 단정한 옷차림과 바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은 기본. 잠옷을 입고 있거나 이불에 누운 자세로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통해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수업 시작 10분 전에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준비됐는지 점검해주세요. 학교에서 배부한 꾸러미가 있다면 미리 챙기고 교과서, 공책, 필기도구 등도 준비합니다. 원격 수업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부모님이나 형제 등에 의한 대리 출석은 금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때는 화면과 소리를 끄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화상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영상을 마음대로 끄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화면에서 만나면 반가워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다른 친구들의 수업까지 방해하게 되죠. 수업과 무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질문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화상으로 질문하거나 채팅창에 질문을 남깁니다. 원격 수업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실에서 수업할 때와는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에 음식을 먹거나 SNS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행동, 비속어로 말하는 행동, 모두가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죠. 또한 돌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수업 중이라는 알림표를 문 앞에 걸어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을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기. 정보를 공유할 때는 출처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이미지를 올릴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기. 다들 기억하세요. 온라인에서 오가는 정보는 쉽게 공유되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온라인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지켜야 할 권리들이 있죠.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올리신 자료가 마음에 든다고 캡처하거나 복제, 수정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는 자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배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죠. 화상 수업 내용을 함부로 녹음, 녹화하거나 친구들이나 선생님 사진을 캡처해서 공유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과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나의 초상권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선생님과 친구들의 초상권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지켜주어야 합니다. 수업과 관련된 플랫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면 안 되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원격 수업과 온라인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이제 실천이 중요하겠죠? 타인의 권리를 지켜줄 때 나의 권리도 지킬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할 때 나도 배려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